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저희가 뵙게 됐네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좀 여러 가지 추석도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잠깐 쉬었는데, 오늘은, 파주 시민을 위해서 제가 또 조율출, 예. 박사님을, 제가 모시고 두 번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예. 네, 조율출 박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추석도 잘 보내시고. 예, 덕택이 아주 잘 보냈습니다. 우리 보나님하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 감사합니다. 아무튼 덕택의 멋진 가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쉬시는 동안에 이제 저희가 어떤 이야기로 막 주제를 막 열심히 하고 있긴 했었는데, 잘 모르는 것들이 여전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 이제 수업도 복습이다. 영어도 복습이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복습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두 가지 좀 모르는 게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좀 심층적으로 물어보려고, 지난번 이제 저희한테 알려주신 것 중에 예산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좀 중요하다. 그걸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제가 또 효과성하고 예산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스쿨에, 굉장히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요. 이게 좀 힘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좋은 걸로 바꿔볼게요. 괜찮습니다. 뭐. 여러분, 이렇게 자꾸 이름표가 떨어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보나님 방송이 마음에 드는 게 굉장히 서민적이어서 괜찮아요. 뭐 떨어지는 거 됐으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분들 뵈는 게 구독해주시면 이거 좋은 걸로 제가 바꿔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림 설정 이런 거 막 해주시고 하시면 제가 좋은 걸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야, 어쨌든 그래서 제가 보니까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좀 쉽게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산에 대한 개념하고 예산의 효과성, 효율성을 말씀드렸거든요. 예산이란 건 쉽게 말하면 돈에 들어올 돈과 나갈 돈에 대한 계획이 바로 예산입니다. 근데 그 예산에 대한 예산서의 명칭을 다만 세입, 세출, 예산서라고 명칭을 정한 거죠. 세입이라는 건 수입, 돈 들어올 돈, 세출이라는 건 돈 나갈 돈인 거죠. 그러니까 들어올 돈하고 나갈 돈의 계획서가 바로 예산서인 겁니다. 예,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효과성하고 효율성은 우리 경제 경영이나 재정 모든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어떤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얼마만큼 부합되냐 안 되냐 이걸 타진해서 그 관점에서 보는 게 바로 효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사실 서민들은 제일 중요한 게 가성비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효과성이라는 게 가성비랑 같은 건지. 그 부분은 바로 효율성하고 개념이 효율성. 예.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 예를 들어 여성분들께서 화장품을 예를 들어 뭐라 그럴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어떤 화장품을 예를 들어 로션이라고 할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어떤 로션을 좀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목적은 로션이에요. 그런데 로션이 10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브랜드별로 되게 다양하니까. 예. 근데 이제 우리의 목적은 로션을 사는 거예요. 로션을 샀으면 목적 달성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10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는데 5만 원짜리를 샀는데도 마치 10만 원짜리처럼 굉장히 만족스럽죠. 이럴 때 가성비가 높다고 하는 거죠. 그쵸. 예. 그걸 전문용어로 효율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로 이제 요즘 시험 기간이니까 공부를 했을 때 내가 1시간으로 100점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2시간으로 100점을 받을 수 있느냐 뭐 그런 차이겠네요. 역시 우리 보나님은 굉장히 샤프하셔. 제가 뵌 분에 가장 똑똑하신 분이에요. 그런 생각이 좀 그러면 그게 효과성이면 효과성하고 효율성. 효과성과 효율성. 예. 우리가 통상 말한 경제성이든 가성비든 이게 모두 다 효율성이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든 경영이든 재정이든 행정이든 이 효과성하고 효율성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만 되고 모든 게 여기서 출발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 돈 예산을 낭비성 없게 쓰냐 이 부분이 효율적인 거고 맞아요. 어디에 목적에 부합되게 쓰냐 이게 바로 효과성이니까요. 결국은 그래서 예산의 효과성하고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잘 매번 하는 건데 이게 단어가 좀 어려워서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재정이 약간 어려운 이유가 바로 이런 용어들 때문에 그런데요. 제가 이제 이런 용어들은 제가 쉽게 아주 대한민국에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되게 설명을 아주 쉽게, 그러니까 정말 피부에 와닿듯이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좋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잊어먹진 않는데, 이게 단어와 내 삶의 어떤 거를 접목시키니까 네, 그렇습니다. 잘 이해가 되는 것 이걸 같아요. 예산으로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제 주택이 부족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만 원을 정부에서 짓기로 했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네. 10만 채를 짓는다. 네, 10만 채를 예. 짓기로 했어요. 근데 거기 소요된 예산이 그냥 10조라고 일단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원래 정상적인 네네. 원가라면 10조 원이 든다고요. 10만 채를 짓는데. 음.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10만 채를 짓긴 지었어요. 근데 예산이 15조가 들어갔어요. 그럼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권한님이 넘었네요. 평가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5조가 넘었으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효과성은요? 효과성은 10만 원의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된 거죠. 역시 똑똑하시네. 네. 역시 우리 권한님 최고이시네. 아. 맞습니다. 효과성, 목적 달성은 했지만 국민의 세금이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10조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15조가 들어갔기도 5조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다면 효율성은 굉장히 마이너스입니다. 그쵸. 완전히. 그래서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효과성과 효율성 두 개를 합친 게 바로 학문적으로 성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과평가라는 게 바로 효과성 평가하고 효율성 평가를 두 개 말하는 같이 겁니다. 하는 게 그렇죠. 성과성 평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조라든가 일반 기업에서 성과평가를 그쵸, 하는데 네네. 바로 이 효과성 평가하고 효율성 평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당연하죠. 어쨌든 두 동전의 개가 앞가지입니다. 조화를 이루어서 성과를 좋게 그렇죠.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예를 들어 파주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이 그러니까 작년의 경우는 보통 이제 1조 그러니까 9천 본예산이 전체 1조 9,700억 정도 되거든요. 2조 원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2조는 어디에다 쓸 거냐 이런 부분이 효과성인 거죠. SOC에 쓸 건지 문화예술에 쓸 건지 교육에 쓸 건지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떤 목적으로 그렇죠. 쓰여지는가. 그게 효과성이고 그리고 만약에 교통에 하기로 했는데 그게 어디 얼마 들어갔는데 정상적인 예산이면 예를 들어 뭐 1조인데 실질적으로 1조가 훨씬 더 들어갔다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진 거죠. 오늘 왜 자꾸 이름표가 자꾸 떨어지지?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지네요. 이게 참, 이거 이런,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방송이 자꾸. 그러면. 이거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이름표 바꿔주신답니다. 좋아요도 해주세요. 좋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럼, 파주시도 사실은 이제 이런 성과 발표를 막 하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단체들도 막 하시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도 다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했다, 이렇게 뭐, 일명 뭐, 재롱정치 같이 이렇게 자랑하는 뭐 그런 건가요, 사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성과 발표회, 뭐 이런 거를 하시면. 그런 부분들은 소위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뭔가를 예산과 재정을 말하려면 전체를 보고 말해야지 어떤 사업 하나에 대해서 물론 따질 수도 있죠. 예를 들어 뭐 어떤 팀에서 우리 팀에서 했는데 팀의 목적이 있을 수 있잖아요. 팀 자체의 효과성, 팀 자체의 효율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간에 예산은 국민의 돈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걸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단적인 예가 지금 이겁니다. 2024년 예산을 지금 기재부가 편성을 했는데 네. 우리 R&D 예산이 굉장히 지금 그렇죠. 정말 슬퍼하고 17% 있습니다. 가까이 네.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시켰고 교육 예산도 그러니까 6.6%인가 지금 9% 정도를 마이너스 시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국가 성장 동력의 원천은 사실 교육하고 R&D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요게 바로 효과성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예, 어디에 먼저 배정을 할 거냐.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파주시의 경우도. 어디에 배정을 해야지 파주가 미래지향적으로 더 성장하고 더 훨씬 더 발전할 것인가.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선출직 정치인들의 몫인 거죠. 가치관하고 철학에 많이 좌우되는 게 효과성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시민들도 인터넷으로 이제 봐서 저번에 이제 예산 그걸 보면 시청에 가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볼 때 아무래도 교육 파트 이런 파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알 수가 있겠네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제가 물론 예산 스쿨에서 지금 다 강의를 들었지만 이제 볼 수 있는 방법이니까 법에 의해서 우리 세출 예산서라는 게 세 가지가 지금 분류되어 있어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예를 들어 경기도 31개 시군과 비교해서 파주시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수준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교육 예산에 우리가 작년 기준에서 2조 정도 예산이 되는데요, 본 예산이. 그런데 교육 예산이 예를 들어 뭐 2천억 원 썼다. 그럼 2천억 원이 많은지 적은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비교를 해야죠. 예를 들어 인구 50만
자치단체들하고 비교했을 때 교육 예산이 과연 그게 규모가 맞는지 틀린지, 31개 시군과 비교했을 때 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평가하게 알 수 있는 것이만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사회과학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고로 파주시의 경우는 우리 교육 예산이 2003년 기준으로 해서 31개 시군 중에 16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0인데 16이니까 맞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느낌이 예를 들어 없이. 학교 과밀 사태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파주시 예산도 중요한 거죠. 물론 학교 신설은 우리 경기도 교육청을 통해서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라는 걸 해서 쉽게 말하면 기재부가 어떤 건설할 때 예비 타당 조사를 하듯이 학교 신설의 경우는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라는 걸 합니다. 거기서 오케이를 해야지 이제 짓는데 어찌됐거나 자치단체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겠죠. 부지확보하고 여러 가지 재원충당의 문제를 같이 고민해주면 교육청이라든가 경기도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오케이를 쉽게 더 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시청 홈페이지에 가서 예산 관련해서도 좀 보시고 예산도 사실 중요하긴 하지만 결산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럽게 우리 시청에 물론 세입세출 예산서가 공개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 분들이 그것만 보고는 사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산과 재정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 예를 들자면 이거죠. 우리가 수학을 하려면 최소한 9구단 정도는 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뭐 산수든 수학에 그렇죠. 수학할 수 있는 결산 뺄셈을 9구단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네. 두셈 뺄셈만 갖고는 안 되고 곱하기하고 나누기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을 사실 약간의 기본적인 소양을 이렇게 좀 약간 좀 모르신 상황에서 하면 굉장히 어렵고 이해를 못 그렇죠. 하시죠. 예. 그래서 예산과 재정이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예산 스쿨을 다녀야 되네요. 사실 그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산 스쿨을 계속 다녀야 됩니다. 혹시 1기, 2기, 3기 이렇게 배우셨다 하더라도 사실 잊어먹잖아요. 복습이 항상 중요합니다. 예산 스쿨 다녔지만 한 번 더 다니시고. 우리 보나 선생님 정도 이렇게 똑똑하고 현명하시다면 절대 안 잊어먹으시고. 아니에요. 저도 네 계속 잊어먹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그 예산도 보고 결산도 보고 이렇게 약간 찾아서 보는 스타일이라.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산하고 결산은 이제 그 차이점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든 지방정부의 예산하고 일반 기업의 예산 편성에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여쭤본 것 같은데. 이렇게 불쑥. 일반 기업의 경우는 예산을 더 중요시할까요? 결산을 더 중요시할까요? 예산을 일반적인 거에는 일반 기업, 네, 민간 기업의 민간 기업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결산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역시 수업 제대로 들으셨어요. 자기 돈이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연초에 1월 1일 계획을 세웠는데 12월 31일 날 돈을 하나도 못 벌었다면 그 기업은 그럼 망하고 안 되죠. 말짱 꽝이잖아요. 네. 그래서 결산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그래서 그 결산을 바탕으로 단기 순이익을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 수립도 또 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말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예산을 더 굉장히 더 소중하게 여겨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근데 제 느낌적인 거는 저희 짧은 지식으로는 예산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보는 지식이 너무 많아서 지금 단점이시긴 한데. 예산을 세웠다는 건 내가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쪽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펴고 싶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예산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하다기보다도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진 이유는 자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 국민의 돈이고 어머. 소위 말해서 불특정 다수가 주인인 거예요. 아. 그래서 예산 편성하고 뻥뻥 써버리면 그만인 거고 나중에 올 연말에 우리 얼마나 제대로 잘 썼어 이런 결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거는 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심각한 부분이에요. 자기 돈이면 그렇게 안 쓸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우리 예산하고 기업의 예산과 결산하고 그 차이점들이 거기에 본질적으로 있는 겁니다. 주인이 소수 불특정 다수냐 소수로 있냐 없냐 그 차이점. 그러면 시민들은 결산을 더 잘 봐야 되겠네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당연히 결산을 잘 봐야죠. 그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효과성과 효율성이 그렇죠. 같이 이제 잘 근데 조화를 이제 이루었는지. 그거를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서도 우리 예산이나 이런 결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이 이제 국회에 있거든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가 있고, 근데 우리 이제 이런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분들이 결산에 대해서는 거의 등한시해버린 거고, 내 지역에 예산 배정하면 끝인 거죠, 대부분. 예.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여기 오면서
파주 이제 평화경제구역 뭐 이렇게 막 평화경제특구 이번에 평- 통과되는 거 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이제 막 하고 그런 것들도 사실 이제 어쨌든 돈이 배정되거나 또는 뭐 혜택이 있거나 이런 건데 그것조차도 사실 됐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되고 정말 여기게 되는지가 더 그렇습니다. 중요한 그러니까 거예요. 결과물.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된 거는 저는 아주 환영할 일이고 고마운 일인 거죠. 우리 파주를 위해서. 그렇지만 평화경제특구를 유치시키고 하려면 여러 가지 굉장히 과정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경제자유특구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쵸. 네, 그렇지만 그걸 정부에서 아무데나 주지는 않거든요. 이제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바람에 의해서 현수막 걸고 막 그렇게 하지만 그 과정이 엄청나게 필요한 거죠. 복잡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쉽게 우리 파주의 가장 큰 단점이 법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게 이거죠. 수도권은 대부분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많이 묶여 있어 개발을 쉽게 못하는 겁니다. 종합대학이나 대기업들 같은 경우. 그렇지만 우리 파주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그때 굉장히 예외적으로 손학규 지사 계실 때 오게 된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수도권의 이런 대기업이나 그래서 종합대학 같은 게 쉽게 올 수가 없는 거죠.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방의 경우 분들한테는 이제 균형 발전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만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거꾸로 역차별이다라고 그래서 수도권 정비계획을 완화시켜달라 맨날 이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파주는 하나 더 제약이 더 하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 알 것 같아요. 뭡니까? 저 오늘 군 훈련하는 거 봤어요. 맞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에 의한 겁니다. 파주 면적의 87%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파주가 여러 가지 제약이 있지만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을 풀지 않는 한은 파주로 오는 평화경제특구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는 돼 있지만 이거는 팩트 맞습니다. 특구법이 통과는 됐으나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다. 당연하죠. 지역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파주는 제약이 좀 있다. 그렇죠. 군사시설 보호구역법에서 87%가 묶여 있는 거죠. 저는 현수막 보고 파주가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이제 희망을 주고 지역분들한테 미래지향적으로 논하는 건 저는 굉장히 훌륭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게 예를 들어 소위 말해 희망고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그렇죠. 지적을 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평화경제특구법 같은 경우는 거기에 주무부처가 통일부입니다. 근데 아쉬운 게 있어요. 평화경제특구라는 게 소위 말해서 그동안 접경지역에 위치한 우리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으로. 이 경제적인 혜택을 주기 위해서 평화경제특구법이 통과가 됐는데 거기 주무부처가 통일부라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이거든요. 경제의 본질은 기획재정부여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제대로 되려면 기획재정부가 사실 주무부처가 됐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아쉽게 지금 통일부고 엄밀히 말하면 통일부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힘을 쓰는 부처는 아닙니다. 예.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인데. 사실 앞으로 법이 좀 고쳐져야 될 내용들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평화경제특구법이 정치적인 쇼법으로 끝나고 말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효과성이랑 아까 이제 뭐 효율성에 대해서 이제 조화롭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도 알았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봤을 때 뭐 관심사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도시가 생성될 때 이제 필요한 4가지 요소를 알려주셨잖아요. 신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쵸, 4가지 요소를 성공하기 위한 말씀드렸어요. 4가지 요소 중에 혹시 그걸 기억하십니까? 일자리. 네 가지니까 하나 좀 맞췄습니다. 어려운데 일자리, 교통. 오, 맞추셨어요. 2개입니다.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는 교육. 그렇죠.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하나가 당연히 있죠. 그것도 우리 파주 신도시, 운정 신도시에 의해서 가장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파주시 전체 시민들의 의료. 그렇죠. 대학병원 수준의 맞습니다. 의료 시설인 의료. 거죠. 파주에 지금 그 4가지가 제대로 갖춰진 게 없잖아요. 신도시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택은 돼 있는 게 신도시니까. 그래서 주택이 빠진 그렇죠. 거죠. 근데 신도시의 성공 요건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통, 일자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의료. 그럼 오늘은 어떤 거에 대해서 알려주실 생각이신가요? 4가지 중에 좀 그래도 이건 좀 중요하다. 일자리 창출이든 뭐든 간에 지역이 활성화되고 소위 말해서 기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편의성, 이동의 편의성이 전제되는 게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교통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가까운 우리 일산 신도시의 경우도 예를 들자면 신도시가 제대로 하나도 완성도 안 됐을 때
그러니까 대화역이든 막 주염역이든 허벌판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제 아내랑 연애할 때니까 진짜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호선이 근데 이미 개통돼가지고 다니고 있었어요. 네, 그때도 그렇게 그게 얘기했죠. 3호선이 개통이 제가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96년 초더라고요. 1월인가 2월인가 기더라고요. 근데 제 기억에 하면 96년 8월에 아내랑 여기 일산을 놀러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놀랬어요. 완전히 그냥, 일산에 완전히 아무것도 없고 없어서. 뻥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그러니까 교통을 맨 먼저 해놨던 건데, 아쉽게 우리 운정 신도시 경우 2기 신도시 중에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일산 신도시에, 물론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지구나 이거 빼고요. 순수한 일산 신도시 규모의 운정 신도시가 제가 알기로는 1.34배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운정 3지구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런데도 지하철이 없다는 건 굉장히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네. 그래서 뭐 교통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을 이렇게 해 주셨으니까 좀 말씀 좀 더 드릴까요?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사실 네 가지도 다 되게 중요한데, 굳이 교통을 첫 번째로 꽂으시는 이유가, 네. 너무 단순하죠. 우리가 일자리가 안에가 충분히 있고 그렇다면 교통이 약간 이 안에 항아리처럼 갇혀 있어도 괜찮죠. 그 대표적인 애가 어딜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그러면 어딘지? 판교가 있잖아요. 분당 판교? 그렇죠. 제가 가서 깜짝 놀랐죠. 예, 그렇다면 이 안에서 뭐 독자적으로 하고 충분히 가능하겠죠. 근데 일자리가 없으니 우리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통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기다 뭘 하더라도 말 그대로 또 이동수단이 없다면 모두 다 차를 몰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기본 인프라가 소위 말 교통이 전제되지 않고는 어떤 그 출발점이 일단 막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통이. 예. 그래서 신도시가 성공하기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교통입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그 다음번에 일자리가 같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박사님은 지금 현재 파주시의 교통이, 그러니까 이제 밖으로 외부로 나가는 게 힘든 건지, 안에 구성. 오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파주시 외에서 다른 데로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들고, 파주시 내에서도 힘들죠. 그쵸. 저는 우리가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말하는 거죠. 내에서 우리 했던 버스라든가 통상 아시겠지만 택시란 거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저녁 7시 넘어가면 거의 타시기도 힘드시고. 네. 예.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파주시가 잘 시정해 주시라고 봅니다. 어찌됐거나 이제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결국 외부적인 게 전제가 돼야지만 우리가 파주가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제 느낌은 지금보다 도로가 더 넓혀지는. 자동차로 다니는 것보다도 일단 기본적으로 지하철이 와야 되겠죠. 지하철. 제 개인적인 소신은 확고합니다. 우리 신도시 파주 발전이 지하철이 들어오지 않으면 굉장히 발전에 제약이 많을 겁니다. 우리 GTX A가 있다지만 아시겠지만 25년에는 서울역까지밖에 안 갑니다. 원래 본질적인 목적은 원래 강남을 가는 거잖아요. 뭐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서류상으로 28년이니까 한참 아무 문제가 없을 때 28년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2030년이나 돼야지 개통이 될 겁니다. 약간 딜레이가 그러면 됐습니다. 8년 정도 후거든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8년 후에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고 이사가 버릴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무슨 의미냐. 근데 맞는 말씀인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뜬 소문에는 사실 뭐 3호선이 어디까지 오네, 또 뭐 지금 GTX 말씀하신 게 또 어디까지 가네, 뭐 이런 소문들이 무성하잖아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하철 3호선의 경우는 백지화 상태고 아무것도 진행된 거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SOC를 건설하는데 두 가지 재원 조달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SOC니까 아무래도 예를 국가에서 들어 지하철 3호선을 건설하는데 재원 조달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원 조달이라는 게 돈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예산은 국가에서 주거나, 지난번에 이제 국가에서 주거나 아니면은 뭐 경기도에서 주거나 빌리거나 뭐 이런 것들 중에 있는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좀 크니까.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고요. 그래도 점수를 100점 만점에 준다면 한 65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맞는 부분도 있었으니까. 국가에서.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예를 들어볼게요. 거기 예산 조달하는 방법이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비로 조달하거나
내 세금이구나. 두 번째는 민자로 하거나. 그들의 세금, 그들의 돈이구나. 일반 기업, 민자. 그러면은 이제. 민간 자본을 간단하게 줄여서 민자로 하는 거예요. 사업자. 그렇죠. 사업자, 민간 네. 사업자가 맞습니다. 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통상 말하면 뭐 현대건설 이런 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왕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통상 용어로 국비라고 했지만 전문 용어로 하면 재정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정사업으로 하거나 민자사업으로 하거나. 그리고 그 재정사업이 이제 범위가 순수한 100% 국비로 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해서 국비 플러스 경기도도 들어가고 파주시도 들어가는 걸 매칭 펀드로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너 재정사업이 이제 또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주면 이게 네. 그때 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파주시의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재정사업. 국비로 이렇게 진행하다가 기재부가 말도 안 되는 수다. 예비 타당 택도 없다고 완전 거절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민자로 추진을 하는데 민자의 경우도 기재부의 민자 적격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소위 말해서 BC 분석, 예비 타당 비용 효과 분석에서 그러니까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백지화돼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3호선이 백지화됐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저는 근데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3호선 추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3호선은 이유분명한 국비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렇죠. 민자로 추진되면 큰일 납니다. 민자의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쓰거나 아니면 파주시가 지급보증을 쓰거나. 파주시 예산이 1년 예산이 작년 2003년 기준으로 본 예산이 2조 원 가까이 된다 그랬죠. 지금 3호선 사업비가 파주시 운정 말고 만약에 지금 막 금천까지도 계속 우리 많은 분들이 해달라고 논의들 하시고 일부 정치인들이 막 거기까지 끌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조 4천억 정도 들어요. 서류상으로 2년 전인가 1조 2천억인가 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파주시 1년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잖아요? 그러면 그럼 파주시가 어떤 수로 지급보증을 쓰겠습니까? 단순 계산으로 운전까지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했을 때 하루에 5,000원 추가 요금에 30년 동안 왕복 3만 명이 타야지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3호선 얘기하시는 빼고요. 네. 거죠? 3호선. 그러니까 파주시가 지급보증을 쓰면 전혀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급보증을 쓸 거면 국비로 유치를 시켜야죠. 소위 말하는 매칭펀드 재정사업으로 하고. 그렇죠? 그렇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민자로 3호선 추진하는 거 결코 반대고 그러면 파주시 파산납니다. 그리고 현재 파주시는 백지화 상태입니다. 파주시 그 3호선은. 만약에 민자로 유치하면은 저기 강원도 그것처럼. 당연합니다. 우리 가까운 의정부의 경전철. 용인에 있는 경전철. 실질적으로 거기는 다 지금 파산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그 에버랜드 가는 그 전철 말씀하시는 거죠? 1년 이자 비용으로만 제 그때 예산서 아마 약간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 기억에 하면 200억, 500억 그 사이 이자만 1년에. 그렇게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인시의 경우. 근데 우선은 아까 지하철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하철 지금 있는 경의선 하고 그러면 3호선도 어쨌든 민자가 아닌 국비로 유치를 해야 되고. 당연하죠. 이유가 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제가 아까 일산 신도시를 말씀드렸잖아요. LH는 중앙공기업이에요. 거기서 발생되는 투자 이익을 가지고 지하철 3호선을 당연히 국비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파주시만 민자로 합니까? 지금 파주시만 민자로. 그렇죠. 일산 신도시의 경우는 당연히 국비로 다 했죠. 그리고 민자로 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비싸죠. 요금이 비싸질 것 같은데. 요금이 비싸지고 서비스도 당연히 안 좋죠. 왜냐면 그 사람들 빨리 원가회수를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GTX-A가 지금 개통이 되잖아요. 네네. 25년엔 서울역까지밖에 안 갑니다. 강남의 경우는 서류상 28년이니까요. 웃긴 게 뭐냐, 운정에서 우리 삼성역까지는 또 민자로 추진되어 있습니다. 강남 삼성역에서 그 노선 안에 화성 부자 동네는 국비로 추진되어 있고요. 이게 좀 아이러니컬하죠? 왜 그런가요? 그걸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되죠. 이런 건 궁금한 거는. 그렇지만 왜 제가 민자라면 단점이 있다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네네네. 원가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요금이 비쌉니다. 그러면 그 구간의 요금도 비싸지겠네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민자로 하는 걸까요? 그럼 저한테 여쭤보시면 곤란하다니까요. 그거에 이번에 당시에 정치인들이 관여했던 분들이 답을 해주셔야 되는 문제인 거죠. 그게 정치력 아니겠습니까?
이게 약간의 이제 파주시도 나서야 되고 파주시를 대표하는 정치인분들이 적극적으로 해명도 하시고 제 머릿속에 이끌어내셨어야 이렇게 되는 물음표들이 계속 남기네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뭐 이런 거를. 우리 시민분들은 직감적으로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또 제가 이거는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고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철 3호선이든 GTX-A든 뭐가 문제고 현실이 이렇다는 걸 정확히 알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일반 요금, 그러니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서 한 2.5배, 3배 정도는 더 비쌀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유튜브를 찍기 위해서 다른 걸 조금 봤는데,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이제 지하철과 뭐 이런 거를 할 때 교통 편의성을 볼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내가 이 정도의 비용을 들어도 여기서 그러니까 집값이 싸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는 또 약간의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라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유튜브 그거는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이제 추구하는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만족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여기서도 수밖에 없잖아요. 효과성과 당연하죠. 효율성이 나오네요. 본인이 추구하는 목적, 그래서 제가 효과성, 효율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 삼성이나 거기에 날마다 출근을 하루에 10,000원 이상 요금으로 내더라도 아쉽게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우리 GTX-A의 경우는 민자로 추진되는데 여기에 장애인이라든가 어르신이라든가 누구도 할인 혜택이 없기로 법에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이거 못 바꿉니다. 예. 그래서 그런 할인 혜택이 전혀 그럼 없습니다. 학생도 똑같은 전혀 거예요? 없습니다. 예. 학생 너무 그 할인이 없다는 전제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일반 다른 교통요금에 비해서 2.5배, 3배 정도 비쌀 겁니다. 그럼 훨씬 더 비싼, 체감적으로 느낌이 비싼 그래서 느낌이 나겠네요. 굳이 우리 지금 보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서 다니겠다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먼 거리, 그리고 예를 들어 GTX-A가 우리 지하철처럼 뭐 10분마다 오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예를 들어 뭐 약간, 상식적으로 뭐 최소한 뭐 30분이나 그쵸. 한 뭐 시간에 한 두 대, 아니면 한 시간에 뭐, 한 대꼴, 네, 그렇지. 아니면 두 대꼴 다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기다렸다 그 한 번 놓치면 이제 그날 무조건 지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지하철 타야죠. 우리 지하철 어디 있어요? 파주에서. 아니, 경의선이고. 경의선도 저희가 사실은 과천 출퇴근할 때 있죠. 경의선도 아시다시피 아침 출퇴근 시간 한 20분마다 오잖아요. 한 번 놓치면 사실은 지각하는 거고, 만에 하나 경의선이 사고가 나가지고 저 용산 쪽에 사고가 나가지고 연착이 되면 그날은 제가 죽으라 출근해도 사무실 가니까 10시 한 40분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렇잖아요. 아마 그거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경의선이 사고가 나지 안 다니는데 나가서 대체 교통수단이 없잖아요. 네네네. 뭐 택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버스가 있는 네네. 것도 아니고 버스를 타려고 그래도 몇 시간 있는 것도 아니고 막 가서 그렇죠. 예, 뭐 이마트 앞까지 가야 되고 갈아타야 되고 막 그렇잖아요. 만약 운정역에서 이마트 앞까지 가는 것만 해도 바로 못 가시고 한 20분 걸리실걸요? 왜? 버스 기다렸다가 가야 되니까. 그쵸. 기다리는 게. 근데 이제 대중교통이 조금 부실한 게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보나 선생님 계속 지적해 주시면 교통이 파주 내에서 네네네. 우리 관내에 문제점도 있고 또 말 그대로 다른 데로 이동하는데 또 파주를 벗어나는 이 부분들도 있는 네. 거죠. 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 시민분들하고 머리 맞대고 어떤 멋진 방안들을 한번 고민을 할 필요성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 이제 사실은 뭐 용산까지 가는 거 말고 서울역까지 가는 거가 이제 뭐 늘어났다가 줄어났다가 막 이렇게 되고 뭐 한 시간에 한 대 뭐 이렇게 막. 그러니까 그런 되고. 부분들인 네. 거죠. 예를 들어 그래서 아침에도 그걸 놓치면 당연히 지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이제 서울역에 가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예를 들어 M711 같은 거 아침에 출근 시간에 만약에 9시인데 한 7시 반 정도면 사실 시간상으로는 되잖아요. 네. 7시 반에 절대 그 차 못 타십니다.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좌석이 없어서. 그쵸. 거기 또 입석은 또 그러니까요. 안전을 위해서 네. 입석은 안 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저도 그런 경우를 그러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9시다 그러면 무조건 7시 정도에 차를 탑니다. 그 좌석이 차가 좌석이 없을까. 차야 되니까. 안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한 4대까지 그냥 보낸 경우도 있어요. 물론 지금 그냥 불과 한 달 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에 이제 그런 거, 나가는 것도 아직 교통편이, 이게 대중교통이 좀 덜하고, 그리고 이제 안에서도 좀 촘촘하지 않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면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다 인지하고 시민분들이나 모두 다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 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 이게 중요한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해결할 네.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째 열정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 그거를 해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해낼 수 그럼요. 있는. 예,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은 여기 예산도 많이 하시고 관심도 많으시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시민들하고 늘 그러니까 소통을 하고 공개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네, 대안을 찾아내야만 맞아요.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게 사실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알려지는 게 이제 사실 저희가 아는 거는 플랜카드와 뭐 뉴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책적 토론회 이런 게 전부라 좀 네. 알기 어려운 것 같기는 해요. 우리 시민분들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통의 자리가 사실 어떤 소위 말해서 좀 오피니언 리더, 좀 위에 있는 분들은 그런 자리를 많이 저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 왜냐면 우리 시민분들을 대변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근데 대변을 제대로 하시려면 소통을 해서 그런 속마음이나 고민이 뭔지를 제대로 들으셔야 알아야죠.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해결 능력도 갖추셔야 되고요. 그럼요. 네. 저는 빨리 선거가 이렇게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빨리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멋진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게 중요한 거죠. 개인적으로 빨리 와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니까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면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약간 예. 판단할 수 있으니까 좀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신 분들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렇게 많이 공개된 자리에 나오셔서 생각과 좀 소신을 말씀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야말로 선의 경쟁이고 공정한 경쟁 뭐라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약간 예비 선거 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그렇죠. 예비 이게 나 할 거야라고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일찍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법적으로 안 지금 되잖아요. 이 상황에서 누구든지 이렇게 나와 정책과 관련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토론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65일. 근데 왜 안 나오시는 걸까요? 네, 여러분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분들도 이제 이때가 무르익었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시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이제 이런 게 민주시민으로서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곧 정치라는 거를 아시고 이 정치인 어쨌든 선출은 누군가는 되니까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이게 딱 특정 기간에 싹 나오셔가지고, 저는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진짠가? 하고 이제 하고 나면, 아까 그 결산이 중요하다시피, 우리가 이제 결산을 보러 갔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고, 다음에 내가 되면, 이 정말 결산이 이루어져. 계속 이렇게 하시면,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게, 또 속았나? 이런 느낌으로 자꾸 드니까, 많이 활동을 좀 하시면, 네. 이분은 이런 정책을 좋아하시고, 이런 지향점이 있으시고, 이런 걸 좀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요즘에 이제 뉴스를 들어도 다들 정치 얘기, 선거 얘기만 하시니까, 뭐, 우리 그렇지도 보나 하지만. 선생님이 아주 훌륭하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평소에도 존경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박사님을 존경합니다. 아시죠? 구독입니다. 여러분, 사랑님 필요합니다.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름표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파주에서라는 신문 유튜브에서 하는데, 이게 그대로 사실은 박사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는 조일출 TV에서도 네. 나가겠죠? 지금 뭐 생중계에 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죠. 업로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 사실은 저희가 뭐 겹치기도 하지만, 네, 구독자님들이 겹치기도 하지만 또 이제 조일출 박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조일출 TV만 또 구독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파주에서도 오시고 조일출 TV도 가시고 이렇게 윈윈하는 방송을 해보아요. 알겠습니다. 이거 영상 있죠? 저한테 이렇게 주시면 저도 이거 업로드 시키겠습니다. 조일출 네, TV.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 조일출 TV도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파주에서도 눌러주시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여러분, 지금은 좋아요 타임이에요. 오늘 되게 좀 중요하긴 했는데 사실 그 네 가지 중에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고 별로 유쾌하지 않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그냥 웃으면서 해서 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즐겁게 얘기를 해야지 마음에 꼭꼭 와닿습니다. 아시죠? 이렇게 근엄하게 얘기하시면 뭐 막상 들을 때는 그렇지라고 하지만 돌아서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 오늘 그 네 가지 중에 저희 이제 교통 부분 했으니까 나머지 3개 남았으니까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네, 3번은 볼 수 있습니다. 조일철 박사님과 아직 3개가 남아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예, 좋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고, 자, 응원 여러분께서 하실 때는 항상 좋아요 그리고 예, 구독과 좋습니다. 저도 알람을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나 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입니다. 이름표 좀 이렇게 한번 바꾸겠습니다. 네, 꼭 바꿔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 주세요. 어떻게 좋은 얘기, 어떻게, 하고 싶은 네, 얘기. 시민분들 늘 네. 감사드리고요. 아무튼 파주를 더 멋지게 변화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